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문제 유형 1번 수열. 수열 알죠, 여러분? 숫자가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돼서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 수열을 풀건 알고리즘 중간중간에 빵꾸난 가로를 채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수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수열 문제는 어떤 그 수열이든지 간에 첫 번째 장이 있으면 두 번째 장을 만들고 세 번째 장을 만들고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다음 항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반드시 다음 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은 항상 다음 항 있죠. 다음 항. 다음 항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항이 5가 되기 위해선 다음 항이 8이 되기 위해선 앞에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런 단서 수열 문제. 또 하나는 합계가 최종 변수가 뭐지? 굉장히 중요하죠. 썸에다 구하는구나. 왜? 순서도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스타트와 스톱이란 단자 있고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한 번은 출력이 나온다 했죠. 출력은 뭘 찍겠어요? 결과를 찍겠죠. 그죠? 그러면 이 수열의 값은 모두 결과에 누적시키겠죠. 그죠? 그럼 썸이 결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은 수열 문제는 나왔다 시험에 그럼 아싸 이거는 내가 무조건 맞춘다 이런 자신감 갖고 디버깅하면 반드시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어진 조건과 문제를 보고선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죠. 알고리즘이 파악이 안 됐다. 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문제 그러면 그날 시험은 무지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해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도 순서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디버깅 해보고, 왜? 보기가 40개니까. 그래서 골라서 넣어보고, 다시 디버깅 해보고, 골라서 넣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맞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수도 있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보기 전에 그걸 공부하는 거고, 그걸 공부하고 났으면 시험장에 가서는 순서도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시험이 바뀌고 나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처음 나왔던 수열 문제인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피보나치 수열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마 가서 좀 당황했을 텐데 당황했더라도 차분히 디버깅 했으면 풀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한번요. 어떤 특징인지 피보나치 수열은.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잘 보면은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해서 뭐가 생겨요? 세 번째 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러고 1 더해서 세 번째 항.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첫 번째 항이 돼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돼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전 항 두 개가 합쳐서 자기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이 되죠. 그래서 얘가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5 더하기 3은 8.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5 더하기 8은 13. 자, 그래서 이 수열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론 꼭 이렇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은, 물론 꼭 이렇지 않다는 거는 예의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또 순서도가 다르게 나왔을 테니까는 그렇게 맞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열 특징은 먼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즉 A항과 B항,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하고 들어가요. 구하고 들어가. 그렇다기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항이 합계가 누적이 돼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항부터 구해서 그 세 번째 항을 합계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이용해서 다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돼서 세 번째 항을 누적시키고 요런 원리로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화면 넓은 데 가서 한번 그러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요 수열의 특징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구해진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 첫 번째 항을 A, 두 번째 항을 B, 세 번째 항을 C. 자, 그 다음에 썸을 합계를 여기 썸이라고 했죠. 썸이라고 합시다.
한번 이거를 순서대로 표현할 때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한번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순서도 말고 이해하면서 봅시다. 이해 속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하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A도 1, B도 1. 자, 세 번째 항은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얘가 A, 얘가 B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썸도 얼마가 돼요? 썸이 2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항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A 더하기 B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하면 세 번째 항이 구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 구해졌어요. 그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이 세 번째 항을 여기다가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즉, 썸은 얼마가 돼요? 4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아까 두 번째 항, 요 놈이 첫 번째 항이 되고, 아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돼요. 그리고 요 놈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두 번째 항 B, 얘가 뭐가 돼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항 있죠? 얘가 몇 번째가?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더하면 얼마가 돼요? 세 번째 항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세 번째 항 값을 누적시키면 되니까 썸은 얼마가 돼요? 썸은 7이 되는 거죠. 됐죠? 그죠? 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되죠. 2. 다시 세 번째 항이 얼마가 돼요?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3.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됩니다. 2, 3은 5. 2 더하기 3은 그죠? 그 다음에 5를 누적시키면 아까 7이 있었으니까 7에다 얼마가 돼요? 12가 되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속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면 문제에 단서가 있었어요. 처리 조건이. 그죠? n항까지. n항까지 해라. 그러면서 n을 갖다가 10을 입력받았다면 10항까지 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10항이라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두 개를 구하고 들었으니까 n은 2로 시작하겠네. 그죠? 그러면서 하나 생길 때마다 세 번째 항을 구할 때마다 n이 하나씩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항수 n이 아니라 n과 비교할 n이 만약에 7이다. 그럼 n과 비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항수를 계속 카운트해야 돼요. CNT 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운트 변수. 이건 뭐 이름 짓기 나름이죠. 저거 처음에 1이 시작해서 이 세 번째 항이 얘가 만들어질 때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다 있네.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이제 순서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뭘 보라 그랬죠? 그쵸. 다음 항이 뭐냐, 어떻게 만들 건가. 그거는 이제 과정에서 보는 거고, 뭘 보랬냐면은 출력을 누구 하나 보냈죠, 출력. 썸. 그쵸, 출력을. 쫙 봤더니 마지막에 누굴 찍어요? 합. 그럼 얘는 여기서 쓰인 변수는 썸이 아니고 합으로 했구나. 합. 왜 이제 안 써지는군요. 자, 합. 합이란 변수가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아까 우리가 그 단서가 뭐였었죠? 두 개 항을 구하고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두 개 항을 구하고 들어간다. A는 1, B는 1. 그럼 얘가 A고 얘가 B고 해서 구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두 항을 구하고 들어갔으니까는 세 번째 항부터 구하면 되는 거고 항을 구할 때마다 카운트 변수가 있었는데 딱 봤더니 카운트 변수가 필요 없는 게 반복문이네. 그죠? if문이라는 카운트 변수가 필요할 텐데 반복문이에요. 즉 몇 번째 항까지 해라. 만약에 n이 7을 받았다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7번째 항까지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 이해할 때 분명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하니까 그 값을 갖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합은 당연히 얘 합은 2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합은 2 아닐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나온 단서 갖고는 다 답을 이제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항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항을 만들어 가면서 그때까지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변수를 계속 적으면서 변수 값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변수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값. 그리고 넣어보고 다시 디버깅을 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다른 걸 넣어보고 또 디버깅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수열 문제는 의외로 잘 풀립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A는 1, B는 1. A는 1, B는 1. 그 다음에 N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 이게 차례대로 적는 게 편해요. 그래서 합에다 찍어요. 합. 아, 이게 위치가 안 좋나 보네요. 여기다 적을게요. 합이 2라고 가정을 하고 찍어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을 받았어요. N을 우리가 7항을 받았다고 합시다. 7번째 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7개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풀기 좋으니까. N을 7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까지 지금 디버깅을 해본 거예요. 일단 이게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 해보는 건데 단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죠. N항까지 했죠. N항. 근데 왜 3에서 시작할까요? 왜 3에서? 그렇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구했으니까 무터. 그러니까 세 번째 항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항부터 얼마까지? N항까지. N이 얼마예요? 7. 왜? 우리가 7개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무슨 뭐 N에다가 이거 디버깅 해봤더니 난 이해가 안 돼. 그럼 N아 7 말고 하나 70점 줘요. 그럼 70번 반복해보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확실히 알 수도 있겠죠. 우린 7번만 해볼 거예요. 7번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는 N이 이제 K라는 변수가 또 나왔네. 그죠?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나오면 무조건 적어라. 그죠? 나오면 무조건 적어라. 자, K는 얼마에 시작해요? 3에서 시작하네. 그죠? 3. 시작했어요. 얼마까지? N까지. N이 얼마예요? 7. 아, 3은 7보다 작지 않아요. 그죠? 커져야 빠져나가는데. 그죠?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죠. 갔더니 C는 A 플러스 B 그랬어요. C는 A 플러스, 이게 처리 기호잖아요. 그죠? C는 A 플러스 B. C가 얼마예요? C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C란 변수 적어야 되겠네. 그죠? C 적었어요. C는 A 플러스 B. A가 얼마예요? A가 1, B가 1. C는 그럼 얼마예요? C는 2. 아, 뭐 한 거예요? 드디어 세 번째 항 하나 구했네.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누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세 번째 항을 구한 걸 누적시킨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죠. 그럼 뭐야? 이제 세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이번 째 알지는 이 2를 누적시켜서 썸이 얼마가 돼요? 썸이 합이네. 그죠? 합이 얼마가 돼요? 합이 4가 돼야 돼요. 그죠? 합이 4가 돼야 됩니다. 합이 4가 돼야 되고 세 번째 항을 구했어요. 자, 그걸 갖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지금 합은 얼마야? 2. 근데 합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누구한테 주래요? 지금 할 일은 뭐예요?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합이 4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단서를 이용해서 그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유추하는 거를. 야, 합이 4가 되려면은 합에다 C를 넣으면 되는데 합이 지금 얼마야? 합이 2야. 그 다음에 C는 얼마? 2. 그러면 합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합에 줘요. 합은 2, C는 2. 합은 얼마가 돼요? 합은 4가 됐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까지는 여기까지는 구했어요. 그죠? 어쨌든 지금 상황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구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고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돼서 얘가 세 번째 항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B 값이 A 값으로 가고 이 C 값이 B 값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1이 되고 B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A가 1이 되고 B가 2가 돼. 그래야 다음 항이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1이 되고 B가 2가 되고 C는 이걸 더한 3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다음에 가로가 그것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1이 되려면 B가 갖고 있는 값 1을 갖다가 A에 주면 되단 말이에요. 그죠? B가 갖고 있는 값을 A에 줘요. A는 얼마 갖고 있었어요? B는 1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 값을 누구한테 A 줬어요. 1.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B는 이제 2가 돼야 돼요. B는 2가 돼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그죠? B는 2가 되는데 2는 누가 갖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C가 갖고 있단 말이야. C가. 그래서 C 값을 B에 주면 B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B에다가 누굴 줘요? C 값을 이거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디버깅 해봐요. 맞으면 맞는 거고 틀렸어. 그럼 다시 찾아야죠. 자, B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B는 C 값을 받으니까 B는 2가 됐어요. 자, 요거 이제 지우비석을 찾았어요. 우리가 A, B, E. 그 다음에 이제 C는 얼마가 되면 돼요? C는 이제 다음 항이니까 3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여기 반문의 끝이에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서 K는 1 증가, 아까 3이었는데 이제 1 증가하니까 K는 얼마가 돼요? K는 4가 됐어요. 그죠? K는 4가 됐어요. N까지 하래. N이 얼마에 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더 해야 돼요. 들어갑시다. C는 A 플러스 B 그랬어요. C가 얼마예요? 그럼 A 플러스. 자, A는 1, B는 2. C는 얼마가 돼요? C는, C는 얼마가 돼요? C는 3이에요. 그죠? 자, 네 번째 항 구했네.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했어요. 지금 K가 4니까 네 번째 항 구하는 거 맞죠? 그죠? 네 번째 항 구했어요. 자, 네 번째 항 구한 걸 어디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에다가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에다가 C를 더했어. 합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합이 4가 있어. C를 더하래요. C가 얼마예요? 3. 그러니까 합이 얼마가 돼요? 합이 7 됐어요. 그죠? 맞네요. 그죠? 아까 유추했던 게 맞아요. 그죠? 더 내려가 봅시다. 근데 B 값을 A에 주래요. B가 얼마예요? B가 2. 이걸 A에 주려니까 A가 얼마 돼요? A가 2. 근데 C 값을 B에 주래요. C가 얼마예요? C는 3이에요. 그죠? 3을 누구한테 주래요? B한테 주래요. 그럼 얼마 돼요? 3. 세 번째 항 다음 5를 구하려고 하는 거네. 맞네. 그죠? 자, 다시 올라갑시다. 올라갔더니만 자, K는 1 증가했어요. K는 아까 4인데 K는 얼마 됐어요? 1 증가니까 5가 됐어요. 5가 됐어요. 그 다음에 C는 A 플러스 B. C는 얼마예요 지금? C는 얼마가 아니라 C는 얼마인지 몰라야 돼요. 왜? A 플러스 B 하면 되니까. A 플러스 B 2 더하기 3은 C. C가 얼마예요? C가 5가 됐어요. 자, 5를 이제 요걸 구한 거예요. 그죠? 요거를. 어디다가 합에다 누적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에다가 C를 더해서 다시 합해줘라. 그래서 합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합은 7. 7에다 5 더하니까 얼마 돼요? 12 됐어요. 지금까지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또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되면 되냐면, B 값이 A 값이 되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되고,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 값을 A에 줘라. B가 얼마예요? 지금 B가 얼마냐면 B가 3이에요. 그러니까 B 값을 A에 주니까 A항. 첫 번째 항이 얼마 돼요? 3이 됐고. 그 다음에 C 값을 B에 줘라. C가 얼마야, 지금? C가 5예요. 그러니까 이제 B 값은 얼마 되고? 5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올라가서, 자, K는 이제 얼마가 돼요? K는 아까 5인데, 적어놔야 돼. 우리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합니다. 반드시 적어놓고 최종값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5에서 1 더하니까 6 됐어요. 6. 자, 내려와서 이제 A 더하기 B를 C에 주래요. A가 얼마예요? 3. 3 더하기 5. 즉, C는 얼마 돼요? 8. 자, 항 구해졌네. 항 또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에다 C를 더하래요. 합이 얼마예요? 지금 12. 12에다 8 더하니까 얼마예요? 20. 그죠? 자, 그래서 합은 20이 됐어요. 자, 다시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B를 A에 주래요. B가 얼마예요? B는 5. 즉, A는 얼마가 돼요? A는 5. 그 다음에 C 값을 B에 주래요. 세 번째 항. 8을 갖다 B에 주니까 B는 이제 8. 자, 다시 올라가서 얼마가 돼? K는 얼마가 돼요? K는 이제 아까 6인데 하나 더 하니까 7 됐어요. 일곱 번째 항. 마지막 항인가 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A 플러스 B. A가 얼마예요? 5, 8. 5 더하기 8은 13. 즉, 일곱 번째 항 13을 구했네요. 이제 13을 누적시켜야 되겠죠? 합에다 C를 더해라. 합이 얼마가 있어요? 20. C가 얼마예요? 13. 합은 얼마가 돼요? 합은 33. 자, 내려와서 다시 B는 A를 주래요. B는 얼마? 8이니까 A는 이제 8 됐고. 그 다음에 C 값을 B에 주니까 C가 13을 갖다 B에 주니까 B는 13이 됐고. 다시 올라가서 K는 얼마가 돼요? K는 8 됐어요. 8 되면 이제, 야, 나 8인데 들어갈 수 있나? N한테 물어봤더니 N이 얼마예요? N은 지금 7이에요. N보다 커졌어요. 그죠? 그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나오죠. 나와서 누굴 출력해요? 합을 출력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얼마가 찍히는 거예요? 33이 찍히는 거죠. 자,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디버깅만 할 줄 알면 이 알고리즘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것만 하면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를 푸는데 뭘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다음항. 다음항이 뭐지? 다음항? 다음항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결과. 결과를 조작하는 변수가 뭐지? 이런 거.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